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미국에서 중국이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킬 만한 역량이 되느냐, 그런 의도가 있느냐 하는 것과 별개로 그런 힘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결심만 하면은 김정은을 쫓아낼 수 있고 기름을 잠궈 가지고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중국에 대해서 부탁도 하고 압력도 넣으면서 좀 손을 봐달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시진핑을 통한 북한의 핵 포기를 중요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데 대해서 회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중국의 체면을 손상하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앞에서 시진핑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 이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요한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데 6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시진핑이가 아주 체면이 깎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중국이 밀던 장성택을 죽여버렸습니다. 중국이 보호하던 김정남도 아주 노골적 방법으로 암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에는 아직까지 회담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우호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중국에서 북한의 역할은 뭐냐? 뒷문을 지키는 미친 개다. 정문에 미친 개를 두면 안 됩니다. 정문에 출입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손님이니까. 그러나 뒷문은 주로 도둑이 들어온다든지 이 나쁜 사람들이 배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는 미친 개가 있어도 돼요. 아무나 보고 짖고 사납게 달려드는 게 오히려 맞을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미친 개가 주인을 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런 판국이 된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주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고삐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에 달려드는 형국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아주 난처해 있습니다. 난처해 있습니다. 어떤 난처함을 겪고 있느냐. 중국 좀 입장에서 북한 핵을 한번 바라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중국의 목표는 뭐냐? 동북아시아에서 패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던 그야말로 중화,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 위상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니까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계속 군사력을 유지하고 또는 증강하고 수시로 보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의 역할이 줄어들고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이 약화되거나 해체되어야 중국이 이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북한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개입을 더 촉진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북한의 핵은 언젠가는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핵 보유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자, 북한 있죠. 그 다음에 인도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4개 핵 보유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뿐입니다. 그 중에 러시아하고는 언젠가는 대결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중소 분쟁이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인도와는 아주 거북한 관계입니다. 파키스탄과는 상당히 밀접합니다. 북한과는 뭐 우호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언제 돌변해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북경을 위협할지 모른다. 그럼 장기적으로 북한 핵이 과연 중국의 안보나 국제적 역할에 도움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의 이 고민은 자업자득입니다. 왜 자업자득이냐?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중국의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이 지원한 흔적이 많습니다. 1976년입니다. 알리 부토 파키스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모택동은 거의 병자였습니다. 누워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의 죽게 됩니다만, 그 병자 상태인 모택동과 부토가 만나서 담판을 지었습니다.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중국이 지원한다. 그 2년 전에 인도가 핵개발을 했으니까 파키스탄은 거기에 대항해서 핵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도와줄 나라는 인도와 앙숙인 중국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죠. 모택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은 64년에 핵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소탄도 만들어 놓은 단계였습니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도와줍니다. 핵개발에 필요한 설계도, 그리고 우라늄까지 줍니다. 우라늄까지. 심지어 1990년에는 신강성 근방에 있는 사막지대를 핵실험장으로 제공해가지고 파키스탄은 몰래 거기서 최초의 핵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파키스탄에 제공한 이 핵개발 관련 기술 또는 뭐 도면이라든지 또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파키스탄이 북한에 제공하게 됩니다. 북한과 파키스탄이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파키스탄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수입을 합니다. 또는 미사일 기술을 수입을 해요. 거기에 대가로서 핵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파키스탄의 군부의, 파키스탄 전체라기보다는 파키스탄의 군부가 북한의 이 군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이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황장엽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1994년에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한다 하는 약속을 해놓고도 그 2년 뒤 한 1996년 무렵에 파키스탄과 밀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우라늄 농축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전부터 파키스탄과 북한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96년부터 더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핵 확산이 파키스탄을 경유해가지고 파키스탄을 경유해가지고 또 리비아에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파키스탄이 핵 확산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마 지금쯤 중국은 그 사실을 매우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뉴클리어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쓴 스틸먼이라는 분은 아주 그 유명한 핵 공학자입니다만은 1980년대에 등소평이가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즉 핵무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파키스탄뿐 아니라 북한의 핵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묵인했다는 것이죠. 중국이 직접 북한에 제공한 게 아니고 파키스탄이 북한에 핵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 그 핵 부품을 수송하는 비행기가 파키스탄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때는 중국의 영공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는데 미국 CIA가 이것을 탐지하고 중국에 정보를 줘도 중국은 차단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일성이는 집권할 때는 소련군 대위로서 소련의 앞잡이로서 집권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 소련파를 숙청하고 나중에는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출신의 간부들, 중국 공산당 출신의 조선인 간부들까지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독자적인 권력 체제를 유지를 하는데 여기에 화가 난 소련이 모택동한테 우리 두 나라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김일성을 혼을 내자라고 제의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모택동은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김일성이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 줄타기를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다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소련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기댈 수. 그런데도 중국 말을 안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독자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아주 대단한 뭡니까 이거는 가스라고 할까요? 한국말로 하면 깡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체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문제는 그 주체 때문에 주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주체가 되어서 골치 아프지만은 그런 전통을 또 중국이 상당히 또 존중해 있습니다. 중국은 김일성을 도와서 연인은 약 100만 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한 40만 명이 죽고 다치는, 그 중에는 모택동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을 살렸다. 일종의 혈맹관계죠. 이 혈맹관계가 지금까지도 상당히 오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두 나라의 동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이 전선에서 싸웠다는 이 혈맹관계가 있는 동맹이어야 오래갑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에서 그리고 월남전에서 같이 싸운 그 효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이 아주 기복 많은 관계 속에서 지금 현재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름을 끊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기름 끊는 데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발할 것이냐가 앞으로 관심사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기름을 끊으면은 우리 체제가 무너진다. 무너지면은 중국에 좋은 일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또 무너질 것 같으면 고이 무너지겠느냐? 지금 이렇게 공갈을 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핵폭탄 한번 터뜨리고 무너질 것이다. 일종의 나는 자살하겠다는 식으로 동반 자살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이나 미국은 중국한테 매달립니다. 중국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즐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중국의 실력이 지금 바닥이 나고 있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 중국을 끌어서 북한에 대한 공작을 해가지고 김정은 정권을 바꾸는 그런 공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냐, 협력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국에 대한 과대평가는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이런 평가는 조금 오판이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국제 정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